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에 빼어난 미모뿐 아니라 비단결 같은 마음씨와 섬세한 수놓기 솜씨로 무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현낭자라는 어여쁜 교수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함과 지혜로움은 가문 안팎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현낭자가 혼기에 찾아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 장래가 유망한 젊은 관리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권세 있는 가문의 자제로 출세에 대한 야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현낭자는 부디 남편을 잘 내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낭자의 친정 가문이 역모를 꾀했다는 끔찍하고도 억울한 누명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적들의 모함인지 아니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인지 분명치 않았으나 한때 명망 높던 가문은 순식간에 역적 집안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등을 돌렸고 세상의 모든 문이 현낭자 앞에서 굳게 닫히는 듯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현낭자가 기댈 곳은 오직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안위와 출세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몰린 가문의 딸을 아내로 두는 것이 자신의 앞길에 큰 흠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남편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싸늘한 목소리로 더 이상 역적의 딸을 내 아내로 둘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라고 외치며 현낭자를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마저 모두 거짓이었음을 현낭자는 뼈저린 배신감과 함께 깨달아야 했습니다. 더욱 비정하게도 남편은 현낭자가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와 치마마저 빼앗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그녀를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속으로 맨몸으로 내쫓게 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등 뒤에서 쾅 닫히는 순간 현낭자는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고 밤새 내린 눈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쌓여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깊은 밤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온몸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애롭던 부모님의 얼굴과 따스했던 집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희미하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마저도 휘몰라치는 눈보라처럼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현낭자는 마지막 남은 한 점의 온기마저 빼앗긴 채 차디찬 눈 덮인 길 위에 힘없이 쓰러져 깊고 어두운 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현낭자가 차가운 길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남의 집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젊은이 돌쇠가 마침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 하나는 더없이 선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한 돌쇠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얇은 옷차림의 여인이 미동도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고귀한 태가 남아있는 모습에 돌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쿠, 이 추위에 어쩌다가 하고 작게 읊조리며 차마 쓰러진 여인을 외면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면서도 정성껏 눈길을 헤치고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쇠의 집은 볼품없고 가난했지만 그는 아궁이에 급히 부를 때 방을 데우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두터운 옷가지를 꺼내 현낭자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미음을 끓여 입에 넣어주고 온몸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죽은 듯 잠들어 있던 현낭자가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설지만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작은 초가집의 소박한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죽 그릇을 들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돌쇠를 보며
현낭자는 자신을 구해준 이가 바로 이 가난하지만 선량해 보이는 청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에는 아무런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높은 신분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현낭자였지만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신분에 대한 오만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보살펴준 돌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의 깊은 감동과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쇠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현낭자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돌쇠의 초가집에서 함께 소박 한 끼니를 나누고 밤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따뜻하고 애틋한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현낭자는 돌쇠가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처지였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즉 남다른 향상심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그의 우직한 모습에서 현낭자는 흙 속의 진주처럼 숨겨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낭자는 결심한 듯 돌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돌쇠씨, 혹시 글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제가 비록 아는 것은 부족하나 돌쇠씨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감격스러운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리요?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감히 낭자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낭자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밤잠을 줄여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현낭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돌쇠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희미한 등불 아래 현낭자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아이고, 낭자. 이 글자는 생김새가 어찌 이리 복잡합니까? 도통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호호, 처음에는 다 그렇답니다. 너무 조급해 마세요. 돌쇠씨, 자, 보세요. 이 획부터 순서대로 따라 써보면 의미가 보일 거예요. 뜻을 알고 나면 글자도 친구처럼 느껴질 날이 올 겁니다. 예, 낭자. 낭자 말씀대로 하니 신기하게도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아는 것이 이리 즐거운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돌쇠는 총명하여 놀라운 속도로 글을 익혔고 현낭자는 글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다양한 지식들을 이야기해주며 그의 견문을 넓혀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어느 날 현낭자는 어렵게 구한 낡은 책 몇 권을 돌쇠에게 내밀었습니다. 돌쇠씨, 이것은 제가 어렵게 구한 병법과 무예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은 때로 힘없는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하지요. 부디 이 책들로 스스로와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낭자, 이 귀한 것을 제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낭자의 깊은 뜻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강해지겠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에는 현낭자에게 글과 지식을 배웠으며 동이 트기 전 새벽이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쉼 없이 몸을 단련했습니다. 땀방울 속에서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배움을 통해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총명해졌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 속에서 초라한 초가집은 배움의 열기와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연정으로 더욱 따스하게 채워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현낭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북쪽의 오랑캐들이 무서운 기세로 국경을 넘어 침략해왔다는 비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외적의 침입에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고 백성을 지켜야 할 관군은 적의 기세에 겁을 먹고 무기력하게 흩어지거나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외적들은 거칠 것 없이 남하하며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돌쇠와 현낭자가 사는 작은 마을에도 곧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명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웃들은 속수무책으로 죽거나 끌려가리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지켜보던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낭자에게 배우고 밤낮으로 단련했던 힘과 지혜가 바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위해 존재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광장으로 나아가 횃불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나라님도 우리를 지켜줘야 할 군대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대로 숨어서 떨고만 있다가는 오랑캐의 칼라 날에 모두 죽거나 노예로 끌려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번쩍이는 칼과 튼튼한 갑옷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저 돌쇠와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저 오랑캐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돌쇠의 용기 있고 진심 어린 외침은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과 기백의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민도,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도, 저작거리의 장정들도 가지고 있던 농기구나 사냥 도구를 무기 삼아 하나둘씩 돌쇠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버린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의병이 탄생했습니다. 의병을 이끌고 떠나기 전날 밤, 현낭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돌쇠씨, 부디, 1000번 만번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돌쇠씨와 마을 분들의 무사함을 기도하는 것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돌쇠씨와 함께할 것입니다. 돌쇠는 현낭자의 손을 마주 잡으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낭자. 낭자께서 제게 주신 지혜와 용기로 반드시 오랑캐를 물리치고 마을과 낭자를 지켜내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의병들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현낭자에게 배운 병법 지식을 활용하여 지형지물에 익숙한 이점을 살렸습니다. 적은 수의 의병으로 적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매복과 기습 전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솔선수범하며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돌쇠와 의병들의 용맹함 앞에 오랑캐들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의 의병대는 여러 차례 적의 보급 부대를 기습하여 격파하고 마을로 통하는 길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연이은 작은 승리 소식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가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 돌쇠는 어느새 이름 없는 머슴에서 백성을 지키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이끄는 의병의 용맹한 활약과 연이은 승전보는 외적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진 수도에까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오던 터라 이름 없는 민초들이 스스로 일어나 적을 물리치고 있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조정을 잠시나마 들뜨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는 자신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된 탐욕스러운 관리, 이판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방의 이름 없는 농사꾼 출신이 큰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 시기심과 함께 그 공을 자신이 가로챌 음흉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판서는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에 교묘하게 거짓을 채워 넣었습니다. 의병들의 승리는 마치 자신이 보낸 격려 서신과 뛰어난 원격 지휘 덕분인 것처럼 부풀리고 돌쇠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기껏해야 우연히 용기를 낸 미천한 촌뜨기 하나 정도로 폄하하며 그 공을 깎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조정회의석상에서 이판서는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다른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중신들께 아뢰옵니다. 북방 오랑캐의 준동으로 민심이 흉흉하여 소신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나 다행히 소신이 미리 변방에 방비책을 내리고 경문을 보내 독려한 덕분인지 저 미천한 의병들이 잠시 용기를 내어 외람되의 몇 번의 작은 승리를 거둔 듯하옵니다. 허나 저들은 근본 없는 오합지졸, 잠시의 승리에 도취하여 기강이 해이해질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직 조정의 명과 소신과 같은 경험 많은 지휘관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이오니 부디 변방의 뜬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이판서의 번지르한 말과 그의 권세에 눌려 대부분의 대신들은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결국 목숨을 걸고 싸운 돌쇠와 의병들의 공은 이판서라는 간신배의 것으로 둔갑했고
그는 임금으로부터 큰 상과 칭찬을 받아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반면 진정한 영웅 돌쇠는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잊혀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산골 마을까지 전해지자 돌쇠는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담담하게 현낭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낭자.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사하고 낭자께서 안전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쇠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현낭자는 그의 눈빛 속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부정의한 현실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목숨 바쳐 쌓은 이의 공을 저 간악한 자가 가로채다니. 돌쇠 씨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희 판서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그날로 현낭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 판서의 비리와 거짓을 밝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명석함과 과거 양반교수로서 익혔던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은밀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 판서의 보고서와 실제 전투 상황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낭자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이 판서의 비리와 기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평소 강직하기로 이름난 어느 충신을 통해 마침내 임금의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임금과 여러 대신들 앞에서 현낭자가 찾아낸 증거들이 하나씩 펼쳐지자 조정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 판서의 파렴치한 거짓과 탐욕, 그리고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얼굴이 흑빛처럼 변해 더 이상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임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노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스피커, 킹, 이 판서. 네, 이 간악하고 파렴치한 역적 같은 놈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고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충신의 공을 도둑질하려 하였느냐. 내 놈의 죄는 실로만 번 죽어 마땅하도다. 여봐라, 당장 저자의 관복을 벗기고 형틀에 묶어라. 즉시 삭탈관직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장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 다시는 조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스피커, 킹, 또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 돌쇠의 공을 이제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 그의 충신과 용맹함이 온 백성에게 귀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즉시 그를 궁으로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짐이 직접 그의 위대한 공적에 합당한 높은 벼슬과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의 서리빨 같은 명이 떨어지자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이 판서의 권세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비참하게 끌려나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기만한 자의 당연한 최후였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수도에 당도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얻은 강인함과 백성을 지켜낸 지도자로서의 위엄이 자연스럽게 풍겨나왔습니다. 궁궐문 앞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현낭자와 감격스럽게 마주했습니다. 돌쇠씨, 마침내 하늘이 돌쇠씨의 충신과 용기를 알아주셨습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낭자께서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낭자의 지혜와 용기가 저와 우리 마을, 나아가 아닙니다. 돌쇠씨,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다만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명예를 되찾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임금 앞에 나아간 돌쇠는 엎드려 절하며 겸손하게 아뢰었습니다. 소신, 돌쇠의 일개 미천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온데 이리 막중한 부름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돌쇠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충성심에 깊이 감탄하여 그에게 충의 장군이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함께 정일품에 벼슬 그리고 많은 토지와 상금을 하사했습니다. 천한 머슴이었던 돌쇠는 마침내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위대한 장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낭자는 그 늠름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마침내 되찾은 정의와 사랑하는 이의 빛나는 명예에
가슴 벅찬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머지않아 외적은 완전히 땅에서 물러갔고 기나긴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며 마침내 나라에는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임금은 충의 장군 돌쇠의 큰 공을 높이 사수도에 남아 더 높은 관직에서 자신을 보필해 주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정중히 그 청을 사양하고 자신을 묵묵히 기다려준 현낭자의 곁으로 그리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정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쇠와 현낭자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온갖 역경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맺어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의 고통에 지쳐있던 많은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며 이전의 시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함께했습니다. 충의 장군 돌쇠는 임금이 하사한 많은 노봉과 재물을 결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 어귀에 번듯한 서당을 세워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자신이 익힌 무예를 직접 가르치며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나라의 보탬이 되는 든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현낭자는 언제나 현명하고 자애로운 아내로서 남편 돌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으며 때로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쇠 장군과 그의 아내 현낭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와 불의에 맞서는 정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칭송했습니다. 돌쇠와 현낭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비록 태어난 환경이나 처지는 다를지라도 서로를 아끼는 고결한 마음과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함께 헤쳐나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이루어낸 자신들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기여할 때 그 삶은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